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운트 오피셜. 네. 오피셜 영상 봤습니까? 마운트 오피셜이요? 예. 네, 봤죠. 예. 그리고 나는 그 사진이 멋있더라고. 아, 의자에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거. 음. 마운트 탈이 좋잖아. 그러니까. 잘생겼어. 예. 네. 패션의 완성도 얼굴이고 이제 뭐 사진의 완성, 뭐 음. 이제 머리 스타일의 완성도 이제 얼굴이다라는 걸 좀 마운트가 보여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수염 기르기 전이 더 좋았는데. 나는 근데 은근 수염 잘 어울리지 않아? 난 근데 수염 나는 아닌 것 깔끔한 같아. 게 더 좋아. 왜냐면 본인 내가 얼굴엔 그게 더 어울려. 애때 외모긴 한데 나는 그치. 수염도 괜찮던데.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마운트는 항상 그 램파드가 이제 처음 끌어올렸었던 그 마운트란 말이야. 예전에 저는 이펙트가. 더비 카운티 때 머리 이렇게 아, 앞머리만 이렇게 그때는- 올라가 있던 그때 시기도 진짜 생각나. 그땐 되게 애기였고 맞아. 진짜 그래서 애기였어. 그냥 왜냐면 이게 되게 유망주한 느낌 네. 올려서 더비 카운티에서 잘하고 그 그쵸. BTS 이제 인대로 갔었다가 첼시에서 램파드 아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터진 건데 그죠. 저는 그때 마운트 얼굴이 좀 기억나다 보니까 수염이 약간 좀 어색해요. 약간 안 어울리는 수염이야. 내 생각엔. 그래서 뭐 어쨌든 마운트 오피셜이 떴고 28년 6월까지입니다. 길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이죠. 5년 계약을 맺게 됐고 구단에 따른 이제 1년 연장 옵션이 있어서 이제 5+1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이면 대체로 5년 계약이죠. 최대한 장기로 가죠. 뭐 이강인 선수도 지금 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5년 계약이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첼시 팬들에게도 본인이 이제 스스로 셀프 영상을 찍어가지고 좀 아쉬운 작별을 고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는 이 맨유 커리어의 다음 단계를 위한 아주 흥미로운 새 도전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멘트. 그러니까 본인이 그 야망이 있고 메이저 트로피를 드는 게 이제 어떤 기분이고 이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은 알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시 트로피를 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 사실 이때 인터뷰로는 아주 깔끔하게 잘하지 않았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반겨줬죠. 예전에 이제 첼시 맨유 경기 때. 그때 둘이 붙었거든. 이 형이 마운트고 제가 이제 만약에 브루노면은 이 이런 형이요? 식으로 막 옷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하더라고. 네. 예. 마운트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부페가 약간 뭐 좀 짓궂다 해야 되나? 네. 근데 그걸 올려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약간 이런 말을 그치. 했잖아요. 예. 그때 한번 신경전이 있었더라고요 둘이서. 네. 그래서 어쨌든 마운트는 이제 오피셜이 났고요. 마운트가 이제 첼시 유스 시절까지 포함하면 18년간 동행을 했습니다. 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있었구나, 첼시. 얘 옛날부터 그 사진들 많이 유명하잖아요. 리스 제임스랑 어릴 때 찍었던 사진이나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랑 라이스도 또 같이 어릴 때. 있었고. 여기 보면 어릴 때부터 이미 얼굴이 그 이목구비가 이렇게 딱 남아 있어. 그리고 그때는 마운트 머리 되게 길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네. 그 금발 소년 같은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히든 풋볼 여러분들 예전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황덕현의 근본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근본에서 네. 제가 마운트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서 이제 했었던 얘기가 그때 이제 데클란 라이스가 어쨌든 첼시 유스에서 나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운트 본인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이제 겪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첼시 하면 이제 뭐 존 테리라는 램파드. 되게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 있었듯이 그때 이제 얘기를 이제 아버지와 나누던 도중에 마운트가 했었던 말이 내가 제2의 존 테리가 되면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첼시에서 1군 데뷔도 했고 트로피도 들어올렸잖아요. 챔스도 들어올렸고. 네, 그래서 이제 첼시에서의 그런 커리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6살 때부터 첼시에 몸을 담았었으니까 이 정말 친정팀을 떠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본인 스스로도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 네, 물론 이제 그 뭐 이제 주급 관련한 그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잡음은 있었고 결국 첼시 팬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채팅창 반응은 뭔가 성골 뉴스가 트로피 들어올리고 떠나는 느낌이 아닌데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 그게 약간 아름다운 이별 같은 느낌은 아니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 응원하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맨유도 있고 뭐 리버풀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근데 이제 유스 출신 좋아. 유스 출신한테 사실 정을 안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 유스가 올라와가지고 1군에 데뷔하고 이런 거 성장세를 보는 게 되게 재밌단 말이야. 근데 나갈 때 그 과정이 마운트는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다. 네. 맨유 가서 이제 7번 달았습니다. 7번 달았고요. 맨유 7번 계보를 좀 보면 이제 조지 베스트, 대단한 번호죠. 브라이언 롭슨, 에릭 칸토나, 데이비드 베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뭐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발렌시아 같은 7번들도 뭐 있었지만 굉장히 구단 역사를 돌아봤을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운트가 이제 첼시 23세 이하 팀이랑 잉글랜드 대표팀 이제 2020-2021 시즌 당시 7번 단 적은 있었는데 1군 클럽 팀에서는 7번 단 게 처음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 윌러는 테나가 이적사가 때 마운트에게 등번호 7번을 좀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랑 아스날도 링크가 있었지만 맨유가 얼마나 이 마운트를 원했는지를 이 등번호에서도 좀 의미부여를
좀 크게 했다라는 게 지금 현지 쪽 반응인 것 같더라고요. 맨유로서는 좋은 영입이죠. 테나 감독이 어쨌든 7번들 준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마운트에 대해서 본인이 좀 선호하고 있다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가격이 이제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쵸. 비싼 건 맞아. 근데 이제 어쨌든 선수 자체로는 왜 영입했는지는 알 것 같고 기존 자원보다는 확실히 스타일상 테나에게 어울리는 선수라고는 보기 때문에 그래도 정체적으로 정리하면 저는 좋은 영입은 맞을 거라고 봐요. 가격만 빼면. 뭐 저희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맨유에게는 비싼데 첼시는 잘 판 거고 뭐 아스날 카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정료 대비한 활약을 마운트가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죠. 왜? 마운트는 지난 시즌에 냉정하게 말했을 때 좀 별로였거든요. 활약상 자체가 고점일 때의 마운트의 장점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 물론 이제 뭐 그런 감독적인 문제도 있었고 투엘이 경질되면서 포터가 오고 포터 아래서 안 좋은 시기를 보냈었다가 또 이제 램파드가 왔는데 사실 뭐 팀이 거의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마운트도 본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터나 아래서 마운트가 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가 좀 주목이 되고요. 터나는 마운트를 온더볼 오프더볼에 능한 현대적인 미드필더로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점만 뽑아보면 저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죠. 마운트 평가했을 때.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동시에 수비적인 부분까지 더해줄 수 있는 좀 기동성 있는 8번 플레이어를 원했다라고 해요. 이제 이 자리에 마운트가 좀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정료가 초기에는 5,500만 파운드 한 910억 여기에 옵션가 500만 붙여서 총 6천만 거의 뭐 1,000억 정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합의된 이정료가 1,000억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을 발동하려면 마운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한 번 이상 이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려야 되고 그 경기에서 좀 높은 출전 빈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메이저 트로피가 아니라 정확하게 원문에서는 가장 큰 트로피라고 표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측하건데 비기어? 아마 뭐 프리미어 리그나 좀 비기어 쪽을 의미하는 바가 아닐까. 뭐 리그컵 이런 트로피보다는 저는 이 옵션 발동 가능하다. 지금 테나가 어쨌든 첫 시즌에 벌써 리그컵을 들어올리면서 이전에 좀 있어왔던 오랫동안 이어왔던 무관을 깨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트로피를 안긴 감독이잖아요. 저는 테나가 얼마든지 또 다른 대회들을 우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첫 시즌보다는 두 번째 시즌이 성장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수단이 미완됐던 첫 시즌에도 테나가 이 정도의 팀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다음 시즌에 물론 더 어떻게 보강이 될지를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맨유는 더 강해질 수 있고 이 옵션을 발동할 만큼의 트로피를 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팀이다. 네,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오히려. 첫 시즌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어요. 테나우도 밀어요. 그리고. 마운트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받게 될 주급이 20만 파운드 한 3억 3천 정도 된다고 해요. 잠재적으로는 25만 파운드 한 4억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첼시랑 리버풀 쪽에서 제안한 주급이랑 크게 차이는 없대요. 근데 뭐 물론 주급 같은 경우는 오피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사에 따르면 마운트는 주급 첼시에서 받는 것보다는 인상됐다. 왜냐면 그때 한창 재계약 얘기 나올 때도 주하두는 나 주급 올려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초점을 맞춘 거 첼시도 결국 비싼 주급을 제안했지만 팀을 옮겼던 것은 뭐 이제 이 선수의 야망 때문이다. 라는 이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첼시 팬들이 들으면 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다. 아니 그럼 우리 팀은 뭐 야망이 없는 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언플은 돈 더 달라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 라고 한다면 첼시 팬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돈 아닙니다. 저는 야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그것도 맨유로 가면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지. 근데 어쨌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가 됐고 마운트 이제 활용에 관련해서는 8번 롤로 쓸 거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긴 해요. 433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마운트, 카세미로,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가능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원을 포함해서 마운트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뭐 2선 포함해서 뭐 거의 모든 지역에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템포 조절해주면서 공수 간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역할을 아마 테나 감독은 좀 원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마운트는 잘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선수고 이 선수를 중심으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주잖아요. 그러면 또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첼시에서도 전술적인 중심이 약간 마운트가 이제 뭔가 풀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옮겨질 즈음에 좀 어려웠거든. 더 마운트가 폼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운트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맨유는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으니까 패스를 뿌려주거나 전환을 하거나 키패스를 뿌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떨어집니다. 첼시에서 그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될 때는 막상 단점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시기 즈음에 마운트의 그 볼을 잡을 때 이른바 턴 동작, 전방으로 바라보는 그 턴 동작이 공격적인 턴 동작이죠. 갑자기 몸이 둔해지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마운트만의 장점이 안 나오고 그게 되게 좋은 점이었거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볼 뺏기고 아니면 패스가 끊기고 원래 이제도 단점이라고 지목됐던 키패스의 아쉬움들이 더 부각되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나 키패스에 있어서 정말 많은 역할들 메이킹을 많이 해줄 거니까 그러면 마운트는 본인의 이제 브루노 옆에서 조력하는 역할, 활동량 가지고 많이 띄워주는 역할, 수비할 때 이곳저곳 압박해주고 커버해주는 역할, 그리고 활동량이 많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볼 좀 받다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브루노나 아니면 측면 쪽으로 연결해주는 역할 이런 거는 확실히 첼시에서보다는 조금 더 마운트가 맡게 되는 역할이 좀 확실하게 명확해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단점은 좀 가려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운트는 역할로 봤을 때는 첼시에서보다는 조금 더 마운트 본인에게는 편한 환경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운트가 맨유 내에서는 저는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 마운트가 둔해진 계기에 대해서는 벌크업은 저는 좀 왠지 그렇게 봐요. 왜냐면 몸이 확실히 좀 더 커지고 나서부터 마운트 본인의 그 턴 동작에서의 민첩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것만 봐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치. 우리가 모르는 이 선수만의 이미 그때부터 첼시에서의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마음이 멀어지면서 갑작스럽게 그 마운트가 어떤 그 역할, 마운트가 어떤 그 기량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나왔던 걸 수도 있고 동기부여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턴 동작이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당시 기사들, 뭐 최근의 기사들도 그렇지만 마운트가 부상을 안고 뛰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맨유에 왔을 때 실제 몸 상태가 어떤지도 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벌크업까지 포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턴 동작이 둔해지는 데 있어서 진짜 벌크업이 문제가 되는 건지 왜냐면 아니면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고레츠카 같은 경우는 벌크업하고 나서 그래. 씨 오늘 다른 선수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줬거든. 근데 또 벌크업을 하면서 부상이 많아진 선수들이 있고 그치, 아니면 몸이 또 단단해진 선수들이 있고 이거는 그냥 벌크업이라는 말 자체로 우리가 큰 틀에서 잡아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동을 했고 뭔가를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큰 영역에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었던 정도가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동기부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역시 부상, 잠부상. 첼시에서는 혹시 그 폼이 떨어졌던 시기 때 잠부상을 앓고 뛰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이제 맨유에서 어떻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마운트 개인의 폼을 판단할 수 있겠죠. 턴 동작만 민첩해지면 마운트는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 선수가 좋았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볼을 받고 공격적으로 돌아서는 턴 동작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테나가 좀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도 이제 좀 기대가 되고 브루노랑 공존되죠. 브루노가 있으니까 마운트도 잘할 거예요. 근데 브루노가 없는 상황에서 마운트는 다시 첼시 때 단점들 한창 잘할 때도 첼시에서 아쉬웠던 거 키패스였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 시즌 이제 카라바오컵 결승전 보면은 마운트 결정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기 때 그 0대0 승부차기 가는 데 있어서 마운트가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는데 맞아.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케파의, 첼시가 우승을 하지 못했고 케파의 실축으로 인해서 그랬던 경기가 있는데 어쨌든 마운트는 턴 동작은 살아난다 한들 브루노가 없는 동작에서 만약에 마운트 혼자만 뛴다 그러면은 키패스나 혹은 최근에 떨어졌던 결정력에서는 워낙 아쉬울 수 있다. 근데 브루노랑 같이 뛰면 그런 단점들이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마운트만 가지고 있는 그 많이 뛰는 스타일, 조력해주는 스타일의 장점이 좀 효율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페가 오른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4-2-3-1을 쓴다고 쳤을 때 마운트 중앙 그리고 부페가 할거 우측으로 그렇죠. 나올 가능성 밑에 뭐 에릭센 카세미루 약간 이런 느낌 가면 마운트 에릭센 좀 유기적으로 스위칭 될 그런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방안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프리시즌이죠. 마운트 오피셜은 어쨌든 빨리 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리시즌 하기 전에 마운트 합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프리시즌부터 나올 거예요. 이제 거기서 테나는 마운트를 이런 롤로 쓰려고 하는구나 라는 힌트를 우리가 이제 본 시즌 돌입하기 전에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마운트 형이 괜찮을 것 같고 첼시 그 턴 동작에서 저 한 얘기 더 붙이고 싶은 게 턴 동작이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보다 공격수가 수비수들을 끌어들일 만한 첼시의 톱이 없었기 때문에 마운트가 돌아설 수 있는 공간도 없었다라는 게 전 되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형철이도 그렇고 덕에도 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여기에서 맨유가 제대로 된 턴 못 데려오잖아요. 마운트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형철이도 그런 키패스 능력에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지난 시즌 첼시요? 키패스 찔러도 그걸 받아먹을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아니 하베르츠가 이미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첼시 지난 시즌 보면 측면에 윙백들이 운반을 했는데 박스 안쪽에 숫자가 적어.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밀려나와 있단 말이야. 뭐 하베르츠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뭐 결정을 지을 만한 그 임팩트를 보였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마운트 저도 첼시 때보다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맨유도 여기에서 톱 제대로 안 데려오고 똑같이 그냥 부패가 있으니까 얘가 더 잘해질 거라고만 마냥 보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마운트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붉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네.